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그거 철거하고 주인이 태양열 지은대요. 땅 주인이 다르고 하우스를 설치한 주인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도 끝나. 그래서 이제 아들은 학사농 2억까지 1%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옆에 논을 사가지고 한 1000평 정도로 더 짓고 싶다. 그런데 옆에 주인이 논을 안 팔아. 1200 몇십 평짜리가 있는데. 좀 더 주면 되잖아요. 아니, 돈도 얘기를 않고 저기 어디다 광주 5.18 그 문화전당인가 거기서 근무하는 분인데 자기가 퇴직하고 자기 고향으로 갈 때 그때나 팔란다고 안 팔아. 그래서 아니 내가 이전비까지 줄게 그냥 팔아야 어저께도 왔더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박사님 저 지금 당분간은 안 팔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경매로 받았어요 그놈을. 그래가지고 그때 뭐 4만 3천 원인가 경매를 받았는데 지금 15만 원짜리요. 그럼 20만 좀 되네. 예? 15만 원짜리 좀 20만 원 주면 사네. 10만 원이 원래 그쪽 땅이. 근데 내가 일단 12만 원 줄게 팔아라 그랬어. 2만 원이 이렇게 잠깐만요. 안 판다. 그렇게 아이 그거 15만 원 줄게. 그렇게 뭐라고 하냐니까 양도세가 무지하게 나와버리라고 그래요. 자, 이 농사는요. 이제 저기 노동일수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피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딱 2번밖에 안 땁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땁니다. 상자까지 다 만듭니다. 저희는 거의 일을 안 해. 관리만 해. 뭔 관리? 아까 옆에 적어놨던 그 병해충 있었죠? 고급 관리. 고급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상품화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나주 친환경연합회 회장이 하나 있는데 젊은 친구인데 한 5,000평 돼요 농사가. 근데 피망 2,700평에서 작년 5천만 원밖에 못했어. 무엇 때문에? 바로 차먼지 응애 피해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니까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학자를 처방해서 줬는데 그 전남대에서 이제 그 병리실에 담당 교수가 계속 다니면서 그 친구를 그 병리적인 측면에서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만 믿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냥 한 3분의 1 정도가 가버렸어요. 자, 총 지금 이 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 노동 일수는 약 200일 정도밖에 안 되네. 약 210일 총 노동 일수는. 그러면 멜론 같은 경우 한 주에 내가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을 계산합니다. 본답 준비는 기본적인 게 나도 불고 힘든 것부터 합니다. 첫 번째 정시. 첫 번째 작업 들어가는 거 힘든 거예요. 나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와서 합니다. 요거 한 동 심어준 뒤 얼마에? 인건비로 않고. 한 번 심어준 뒤 한 줄에 10,000원. 그러면 전부 다 34줄이에요. 34줄 심어준 뒤 34만 원이야. 정시. 두 번째, 정시 후로부터 이 기간은 7 내지 10일이 지나서 두 번째 작업이 들어갑니다. 바로 적용. 메론이 이파리가 6개에서 8개 정도 크게 되면 뭔 작업을 해주냐면 떡잎 2개하고 아랫잎 2개를 없애버리는 일을 해. 이게 바로 심고 나서 본엽 5 내지 6 내지 8매가 될 때가 7 내지 10일 정도 지났을 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인 들어갑니다. 이 이후로, 적용한 이후로 다시 본엽이 6 내지 8매일 때 유인이 들어가. 그러면 이 기간 약 3일 걸려. 그러면 10일에서 13일 후 유인 작업 들어갑니다. 자, 유인 작업 들어가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때가 7 내지 8매라고 가정합니다. 7 내지 8매.
세 번째 작업할 때 이파리가 7개 내지 8개가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이 날로부터서 이파리가 약 3개에서 4개 정도가 더 나왔을 때 첫 번째 유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1차 유인, 2차 유인. 7내지 8매에서 3개면 10개에서 8개면 11개. 2차 유인. 그 다음에 3차 유인. 그러면 13개에서 14개. 자, 13개에서 14개가 되면 어떤 단계까지 오냐? 바로 이 메론을 달려야 할 아들수를 남기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11에서 13매 사이에 툭 붉어지면 아래쪽은 아들수를 싹 따버리고 이놈을 남겨. 하나, 둘, 3개를 남겨요. 하나, 둘, 3개를 남겨. 남기고 제거해. 요 기간이 요 개수가 나왔을 때 비슷하게 걸린다. (4차) 유인. 다시 이파리 3개 나올 때요. 그러면 16에서 17매. 이 정도 되면 바로 수정할 때가 됐구나. 수정할 때가 이제 됩니다. 자, 다시 5차 유인. 5차 유인. 그러면 19에서 20매. 5차 유인 들어갔습니다. 유인이 한 번만 들어가면 끝나버려. 여기서. 6차 유인. 여기서 22에서 23매가 되면 위에서 큰 생장점을 끊어버려요. 한번 크게. 여기까지 하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정식에서 6차 유인까지 하면 작업이 싹 끝나버렸어. 몇 번 들어갔죠? 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8번. 자, 8번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뭔 일이냐? 바로 수정. 수정이 끝나고 나면 아까 3개를 남겨놓는다 그랬죠. 3개 중에 1개를 남기고 2개를 없애버려야 돼. 1개를 놔두지 않고 2개를 놔두잖아요. 1개가 한 2.5kg 컸다면 2개 남기면 1kg밖에 안 커. 그리고 네트가 정상으로 안 나와. 당도도 정상으로 들지 않아. 이게 팔아먹을 수 없는 메론인데 무조건 1개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업할 때 같이 합니다. 같이. 요게 달려있어. 요것 중에 비슷한 것,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을 남기고 요게 비슷하다면 요것 2개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을 적과 작업이라고 해요. 적과. 요거 끝나고 나면 뭘 하냐? 과일 매달기 작업이 들어갑니다. 줄기를 하나 유인하는 줄이 있고 그 옆에가 이 과일을 매달는 줄이 있습니다. 과일을 매달면 멜론 농장 안에서 멜론으로 직접적인 노동이 들어가면 싹 끝나버렸다. 몇 번이죠 그러면? 적과하고 과일 매달기까지 하면 10번이요. 그래서 심어서 수확할 때는 산업소 또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럼 빼고 심어서 수확 직전까지 노동 일수는 한 주당 10번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10번이 약 3일 만에 한 번씩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론 농사는 끝. 나머지 50일에서 60일 수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50일에서 60일은
때가 쉴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하냐? 양분과 수분, 그래서 양수분 관리라고 합니다. 요 관리. 두 번째, 벽외충 관리. 세 번째, 환경 관리. 여름에는 활짝 내려놓으면 되지만 이런 봄이나 늦은 가을에는 환기창을 온도에 맞춰서 조정해 줘야 돼. 제 농장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어요. 내가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싱가포르는 뭐냐면 ODA 사업이라고 해서 좀 농업에 미개한 나라를 우리 국가의 자원을 투입해서 거기 학생들을 시설을 만들어 공부시켜주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관들 캄보디아, 싱가포르 이 두 지역의 사업이 메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메론 자문 때문에 계속 농림들이 좀 들어가주라고 하는데 내가 바쁘니까 못 들어가. 하루 가봤자 그 고생하고 30만 원을 주는데 돈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이 교육 과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정부가 투자를 해서 그 농가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오직 잘 사는 한국이 와서 해달라. 투자도 한국에 와서 해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오늘 또 지금 싱가포르에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거든요. 제가 교육 끝나고 전화 드린다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나라 가서도 이 프로그램을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인데 동별로 전부 다 지혜를 다 합니다. 자, 지금 내 농장의 외부 온도는 26.7도다. 농장 안의 습도는 43.4도다. 우적, 비는 안 온다. 그 다음에 현재 일사량 해가지고 거기가 구름 좀 꼈나 봐. 217이다. 오늘 누적 일사는 2201이다. 하루 종일 뜬 것을 합산해 놓은 겁니다. 햇빛양을. 그 다음에 바람은 평양이 북동으로 3.1m가 지금 불고 있다. 이걸 한눈에 다 봅니다. 한눈에 다 봐서 내가 온도를 높이겠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자, 여기 보면 네. 빨간색으로 있는 건 온실이 완전히 얼어졌다는 얘기예요. 아. 이걸 한번 제가 지금 문 여시려고요? 닫힘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닫힘.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네. 네. 닫힘. 카메라가 골골골 다 있고 하우스 온실 안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작업장까지 외부까지. 그래서 요 시설이 3,050만 원짜리야. 요것만. 내 연구 농장을 만들면서 유일하게 요거 하나 지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원 받았냐? 요걸 공모 사업을 했는데 신청한 대상자들이 전부 다 자격 미달이요. 그래갖고 못해. 이렇게 1차 공모, 2차 공모, 3차 공모까지 해서 안 되게 나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박사님 좀 도와주시죠. 뭘 그랬더니 요놈 해주라고. 너무 편합니다. 너무 많이 다쳐버렸네 지금. 가시 열어야 돼. 몇 프로 보십니까? 요게 저기 농협이 10%, 농협이 20%, 농협이 10%, 시가 20%, 시가 70%, 그럼 80%. 80%. 그래갖고 내가 20%. 요거에다가 물 주는 기계 있죠. 근원까지 포함해서 3,050만 원 줬어. 위에 가면서 물 주는 거예요? 아니야. 식물에다 물 주는 거. 다른 분들은 왜 자격 미달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기준이 네. 하우스가 몇 동 이상해. 네. 규모. 그리고 뭐 이런 조건을 따졌더라고. 또 하우스도 어떻게 지어라 이런 또 아니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 데이터는 빅데이터 상황실이 있어요. 그거 전부 다 데이터 올라갑니다. 정부가 수집해 대신 내가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물 주는 기계. 네.
물 주는 기계 여기서 통째를 다 합니다. 아, 물 주는 기계가 움직이면서 주는 게 아니, 아니라 그 네. 주에마다 네, 연결돼서 네, 네. 기계를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동은 오늘 들어가는 비료량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pH라고 하면 산도. pH는 얼마?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1회의 물량은 얼마? 그 다음에 몇 번? 요 놈대로 딱 세팅을 해. 그럼 1번. 2번은 몇으로 세팅. 3번은 몇으로 세팅. 4번은 몇으로 세팅. 딱 해놓고 스타트 딱 눌러놓으면 지가 이제 알아서 시간 맞춰서 비료량 맞춰서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네. 사람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비료 줄 때마다 비료 타갖고 섞어서 그 다음에 옆에 통 놔두고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 들어가는 시간 계산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딱 매여 있어야 됩니다. 옆에가. 근데 이게 바로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원격제가 가능하다. 요거 유일하게 시험 받았어요. 그것도 사정해 갖고. 식물의 특성을 다 이렇게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네. 입력식을 하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식물이 기본은 가지고 있으나 그 기본만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내가 식물의 상태를 보고 느끼고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실패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마트 혁신밸리 학생들한테는 매일 이 데이터를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론 작업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수학도 그 농협에다 이제 의뢰를 하거든요. 그 멜론 전국연합이라고 멜론 주사한지를 제가 농협중앙에 근무할 때 하나로 통폐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브랜드가 하나예요. K멜론이라고 하는 브랜드. 그 브랜드로 나가는 농협들이 경북에서는 경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 안동이 있습니다. 이 두 앞쪽이 그리고 경북 고령에 아까 파파야 멜론이 있었죠. 그래서 경북에서는 세 군데, 경남에서는 진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전남에서는 영암, 나주, 담양, 곡성, 그 다음에 경북에서는 익산, 삼내, 전북에서는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는 청량, 예산, 어디냐? 이렇게 해서 논산, 부여, 멜론의 모든 주산지들을 동일한 기준의 등급, 동일한 기준의 상품, 그 다음에 동일한 브랜드를 가지고 출시하는 방법. 그래서 시장을 통제하는 기능을 만들어내겠다. 그래가지고 요 사업을 시도를 했는데 고창 같은 경우는 한 상자에 그때 18,000원씩만 농가들이 받아주면 만족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2010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14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재직한 국장이었습니다. 국장이 18,000원만 받아주면 우리 소유자할게 나하고 친구들이 또 많이 쓴 나이가 같아가지고 근데 그 해에 24,500원을 받아줬어요. 지금은 이제 기본 3만원 이상이 다 넘어갑니다만 그렇게 해서 출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수학반까지 운영을 합니다. 저기 농협 직원한테 내가 당도 체크해서 언제쯤 수학해도 되겠다 하면 새벽에 인부들이 들어옵니다. 이라고 싹 따가지고 갖고 가서 지들이 선별해서 나중에 팔아서 통장에 돈만 넣어줘. 그런 시스템 운영이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 말이야. 27% 정도. 적게 나가면 약간 23% 정도 나가고 요 비용. 그거 외에 할 일이 없다. 요거면 다 끝난다. 이게 바로 멜론의 장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농장에서 실험한 게 또마도 선생님 잠깐만요. 네. 나가서 가면 그 철거는 내가 해야 됩니까? 그 애들이 뽑아까지는 놉니다. 수학하면서 뽑아까지는 나. 네. 철거하는 것은 하루나 이틀을 살짝 말리면 숲이 죽어가지고 목이 확 줄어버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외국인들 불러서 합니다. 그냥 그런 거.
이게 바로 이제 메론이야. 이 메론의 일생에 내 손이 들어가는 일수. 자, 지금 8번 들어갔죠. 이제 인건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번 작업할 때 34만 원. 목개돌이로 해. 외국인들이 우한 와가지고 요거 딱 끝내는데 한 줄당 얼마? 한 줄당 10,000원. 34줄. 그래서 한 번 작업하는데 34만 원. 몇 번 했죠? 8번. 이렇게 하면 인건비는 통으로 나와. 왜 인부 3명 투입됐다고 보면 되네요? 네? 인부 네, 그렇죠. 3명. 정도. 그냥 인부 사갖고 3명이 하라고 못해. 놀고. 돈 내기 조금 있어. 근데 그 인력을 운영하는 친구가 돈 내기 좀. 나주가 이제 메론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주로 그 친구들은 메론 하우스만 일을 다녀요. 전문가야. 금방 힘내고 가버립니다. 힘든 거 보면 여름이 있어. 아주 그냥 지나가버려. 지나가는 속도로 신고 가버려요. 그 다음 희망입니다. 이게 내 농장에 이제 토마토, 완숙 토마토 중에서 유럽계통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공용이에요. 그 삶아서 먹는 거. 경도 굉장히 딱딱해. 맛은 더럽게 없어. 이게 생과로 못 먹어 맛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양계. 요것은 생과로 먹는 겁니다. 유럽계는 재배가 쉽고 동양계는 재배가 까다로워요. 바로 경주의 농가들이 토마토를 심고 난 다음에 메론이 들어갑니다. 토마토 멜론. 일부 농가들은 토마토를 않고 이른 멜론 재배를 들어가요. 이른 재배. 그래서 1년에 메론만 딱 2번 하고 끝내는 농가가 있고 일부 농가는 토마토하고 메론하고. 근데 이제 경주의 연합회 거기가 회원수가 한 80명 되는데 그 연합회장이 제 농장 왔어요. 와가지고 그 연합회장이 경주가 처음에 메론을 재배할 때 그 친구가 1,500평을 심어서 15개를 수확했대요. 1,500평이 15개요? 네. 안간 금사모라고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앞서가. 이게 성가셔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2010년부터 거기 교육을 쭉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들이 다 선생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1년에 한 10번씩 강의했는데 요즘에 돌아서는 한 30몇 개 강의를 한가. 그 정도로 기술이 올라와 있습니다. 토마토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형님 일손 줄일 수 있는 거 뭐 좀 없는가? 내 농장으로 와라. 희망을 하는 거 보고 형님 돈은 된가? 이 새끼 해보고 물어봐. 해보도 않고 돈 되고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라고 금년에 1,500평, 3,000평 거기가 공동으로 해서 그 센터에 80% 지원을 받아서 한 시설이 있어요. 3,000평짜리가 3명인가 아마 그걸 농사를 경영할 거예요. 토마토에 이제 치여가지고 죽어도 못하고 왔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일손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피망을 해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미안하게 연락도 못하고 아들한테만 전화해서 계속 자문을 받고 정말 지가 뒤지겠으면 형님 미쳐버리겠어 좀 도와주시자고 전화가 오고 그런 상황인데 그 친구들이 피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에서요? 토마토에서 거기는 전량 경주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어요. 단가 계약은 얼마나 했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3일날 경주 강의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2일날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싹 둘러볼 거예요.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강의를 했던데 그래서 피망은 오조가 280원이요. 게다가 아까 치면 고추 모종 그러니까 고추가 제일 비싼 것 같은데. 제일 싼 게 고추예요. 근데 다만 이게 종잣값은 싼데 모종을 키우는 일수가 길어. 이게 육묘장의 회전율이 떨어져. 이게 비싸. 그래서 멜론은 멜론이 480, 550원까지 종잣값의 차이예요. 이게 지금. 피망은
시합 다음입니까? 뉴웨이브라고 하는 피망. 이건 국산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에 뉴에이스라고 하는 피망 이름을 가지고 다끼 종묘라고 하는 회사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다끼 종묘는 어떤 회사냐? 여러분들 우장충 박사님 아십니까? 400채 수박 씨 없는 수박 만드신 분. 그 양반이 바로 농장장을 하셨던 정장회사입니다. 그 농장 가면 우장충 박사 동상이 딱 정문 들었음이 있습니다.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품종, 제 농장에서 이제 국산 품종이 좀 개발된 게 있어요. 기왕이면 국산을 쓰기 위해서 제가 국산 품종을 다 실험했는데 한 가지도 쓸만한 품종이 없더라. 여름에는 가능해 그 아이들이. 근데 한겨울을 나는 품종으로는 완전히 제로. 그래서 뉴예고 들어가는 모종수는 조금 더 들어갔죠. 메론보다. 메론이 7,500개 들어갔는데 7,500개 들어갔어요. 메론은 38cm로 심었고 피망은 35cm로 심은 거예요. 주간 거리의 차이. 폭은 얼마? 폭은 아까 7m죠. 7m는 5줄 들어가면 돼. 8.2m는 6줄 들어가면 되고. 근데 한 가지 문의해도 되겠습니다. 네. 저도 메론을 몇 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형 하우스에서 6m 하우스에 네. 3줄 바꾸면이었거든요. 6m 하우스면 4줄 들어가죠. 3줄 바꾸면 그래도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품종을 입이 적은 놈을 선택해라. 아,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내 농장 안에도요. 지금 한 줄에 보통 하나, 둘, 한 여섯 가지 품종이 심어져 있거든요. 품종에 따라서 이파리가 너울너울 해가지고 들어가면 씻기는 데가 있고 가다가 보면 이파리가 딱 서 있어가지고 널널한 데가 있고 그래. 이렇게 7m 하면 5개, 6m 하면 4개, 6m 하면이 5m도 4개입니다. 그 다음에 8m 하면 6줄 들어가. 그러면 충분해요. 피망이 8월 언제 심는다 그러셨죠? 8월 초. 8월 초. 네. 그래서 11월 달에 수확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파란 피망으로 따지 않고 빨갈 때까지 익혀버려. 그런 게 기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파란 피망으로 따면 따야 할 날짜가 하루나 이렇게 딱 지나면 색깔이 돌아오거든. 그때 못 따. 근데 빨간 피망은 지가 빨갛게 익었어도 놔둬도 더 괜찮아 며칠. 그러니까 일손이 아주 팍 정감이 되어버린다고요. 자,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멀치는 기본 들어가는 거 당연히 기본 놔둬 불고요. 모종값 두 번째 정식. 피망은 그렇게 유인하지 않습니다. 메론처럼. 피망을 심으면 방아다리가 벌어집니다. 방아다리라고 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방아다리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벌어져. 그래서 1번, 2번이 벌어져. 1번, 2번이 벌어지면 다시 여기서 가지가 또 나와요. 네. 똑같습니다. 그 밑에는 다 따뜻. 네. 그 다음에 놔두면 또 벌어져요. 이렇게. 또 벌어져. 일반적으로 첫 번째 고추 달린 거 없애버려. 두 번째 고추 달린 거 없애버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요거 없애버리고, 요거 없애버리고, 요거 없애버리고, 요거 없애버리고. 한 줄, 두 줄, 세 줄, 4줄을 키우는 것으로 일단 기반을 잡아놓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손질을 못해. 냅둬버려 그냥. 피망을 딸 때 걸치작거리 놓으면 그냥 줄기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깔끔한 농가들은 딱 4줄만 빼갖고 올라가. 진주에 최훈현 회장이라고 그 양반이 500평을 재배를 하시거든요. 500평인데 한 동이야. 피망 한 동. 500평인데 이 양반은 9월 하순에서 10월 초에 심어가지고 5월까지 갑니다.
5월까지 가서 거기 참 희망으로 따. 언제부터 따냐? 크리스마스 전부터 따. 그때 가격이 제일 비싸겠죠. 비싸. 아주 비싸. 그래서 그 양반은 5천만 원을 해요. 500평에서 네. 피막 하나만 가지고 4줄 재배. 야간 적정 온도는 몇 도로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18도예요. 18도. 자, 그런데 이 온도를 맞추면 감당 못해. 그래서 저기 진주는요, 선피가 하우스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500평짜리) 한 동에 가운데 기둥이 2개가 들어있어요. 1중, 2중, 3중이 있고 3중이 있고 여기는 맨 꼭대기에서 위에서 부직포, 아주 두꺼운 부직포가 가동이 됩니다. 밖에서 씌워버려 그냥. 벽은 눈이 없어 진주는. 그렇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교. 예. 제 농장은 저기 전기 보일러도 있고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도 있습니다. 전기 보일러가 13도까지는 무리 없이 잡아줘요. 근데 13도 이상을 한겨울에 막 영하로 떨어질 때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전기 보일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일반 기름 보일러. 온풍기가 들어있어. 요게 온도를 딱 못 잡으면 그때 일반 온풍기가 돕니다. 근데 이걸 설치해 놓으니까 거의 일반 온풍기의 기름은 거의 안 들어가 버려. 대신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요 양반은 500평에서 이런 시설의 구조를 가지고 4줄을 빼고 경우에 따라서 아까운 놈들 줄기가 나오면 그거 하나씩 다 받습니다. 대신 거기는 각기 하나하나에 줄이 내려와 있다. 굉장히 깔끔하게 농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자, 두 번째 방법. 양쪽에다 파이프를 박아. V자로 박아서 요 가지를 유인을 시킵니다. 이 유인을 시켜가지고 가지가 4개를 받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4개가 나중에 8개가 돼. 나중에 8개까지도 이렇게 같이 키워가.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마디마다 피망이 다 열어요. 대신 너무 많이 달리면 낙과 떨어져 버려 꽃이. 그래서 한 나무에 통상적으로 많이 달리면 10개에서 15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10kg짜리 한 상자에 들어가는 정상적으로 좀 큰 과일은 60개면 한 상자가 돼요. 그럼 15개가 달려있다고 가정해. 그러면 4주가 한 상자를 만들어내는 양반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평당 계산한다면 평당 10만 원짜리가 넘는 소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줄기가 파이프를 받고 여기다 줄을 쳐. 이렇게 줄을 쳐서 줄에다 걸쳐놓으면 이놈이 지들끼리 다 빠져마. 그러니까 이걸 묶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 줄기 하나하나. 이거 뭐냐면 그 고추 먹는 코팅된 아주 얇은 철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근데 요거 하나 작업하는데 2시간 걸려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가장 일손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너도 안 되고 이놈도 안 돼. 파이프를 양쪽에다 박아. 고추대 박는 거 있죠? 네. 가벼운 거. 네. 네, 고추대 가벼운 거. 1.8m짜리. 1.6m는 적어. 1.8m짜리. 요걸 몇 cm로 박냐? 45cm. 직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걸 박아놓고 여기다가 줄을 하나 띄워요.
여기다 줄을 띄워. 줄을 띄워놨어. 이 줄 위에다가 사모님 저기 화해하신다고 하니까 국화망 아세요? 국화망 네. 예. 국화망이 아니고 안에 있어요. 답장망 아닌가요? 저기 국화망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얇은 거 말고 두꺼운 거, 저 나이롱 그 새끼 빠진 두꺼운 줄이 있어요. 두꺼운 망이 있어요. 그게 15cm 간격이요. 그러니까 이게 코가 세기가 나와. 15, 45cm. 요 망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버립니다. 여기다 줄을 하나 쳐놨죠. 예. 여기 망을 내렸어요. 일단 내렸어요. 예를 들면 가십니까? 이 줄이 바로 망이 쳐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망. 내놓으면 되는데. 두 번째, 예, 예. 지금 제 농장은 가시고 가. 많이 치면 4번 치고 안 그러면 3번으로 끝납니다. 일찍 수확이 종료돼버리니까. 여기 중간에다가 다시 이 줄 하나 띄워. 여기도 하나 띄워. 여러분 뭔 얘기냐? 한 15cm 정도의 간격으로 띄워. 나중에 큰 놈들은 밖으로 기어나오지 말라고 줄을 띄워. 그리고 다시 한 15cm에다가 다시 줄을 하나 띄워. 다시 여기다가 망을 내려버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망이 여기 하나 지금 이렇게 망이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망이냐면 (15에 15cm요) 가로 세로 15cm. 이게 3개짜리는 안 나와. 6개짜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줄에 쭉 펴놓고 가가지고 6줄이니까 가운데 7줄 여기를 다 잘라버려. 그러면 3개가 나와요. 양쪽으로. 여러분 갖다 파이프가 네. 여기 꽂혔고 네. 여기 꽂혔고 중간중간 꽂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네. 꽂힌 다음에 피망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여기다 줄 하나 쭉 띄운다 그 말이야. 이렇게 가면서 여기도 띄우고 그리고 망을 여기서부터 위에다 얹어버려. 저 코가 있으니까 그대로 쭉 갖다 얹어버려. 그러면 피망이 이 망 코 사이로 올라온다. 네. 그런데 혹시라도 옆으로 삐져나온 놈은 줄을 중간에 하나를 더 쳐가지고 밖으로 못 삐져나오게 한다. 그 얘기야. 지지해준다. 네. 그 다음에 15cm에다가 다시 망을 하나 더 쳐. 줄을 하나 더 치고 그 줄에다 다시 망을 올려버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한 3줄 들어가나 장기 재배하려면 4줄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제 농장은 거의 3줄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유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망만 쳐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3가지 방법으로 유인을 시도해본 결과 가장 인건비가 절감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 망이 600m짜리든가 하나가 쪼개면 1200m 아니 더 된다. 2000m 정도 되나? 한 무게가 저기 큰 푸대로 오거든요. 택배로 보내는데 거기에 하나가 16만 몇천 원 가더라고. 그거 하나 가지면 한 동을 다 치고도 좀 남지 않았나? 하나 가지고. 그런데 이걸 한번 해놓으면 이 끈이요. 여러분들 그 나이롱 뭐죠? 그 줄로 새끼 까는 그 줄이요. 그러니까 영구적이라. 일반 저 얇은 줄은 막 떨어지려고 온단 말입니다. 요건 피망 철거할 때 그냥 밑에 하나 딱 저기 꺾어갖고 접어채버려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다음에 또 쓸 수 있다. 네, 계속 씁니다. 쓸 때 어떻게 쓰냐? 이 줄하고 다 줄마다 간격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온풍기가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온풍기가 없는 자리는 좀 그 공간이 좀 더 길 거고, 어떤 좁을 거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우스 중간을 저는 두둑을 이렇게 내놨어요. 가운데를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에 기둥이 주기둥이 박혀 있습니다. 이 주기둥은 바로 메론할 때 메론 줄 앞에서 뒤에까지 묶는 줄 기둥, 피망할 때
피망 망 딱 띄워놓고 망이 앞뒤로 쌩쌩 떠겨가지고 밀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 기둥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전부 다 공간이 이렇게 있겠죠. 바로 이 공간은 그 제일 끝에 두 개만 해가지고 그게 팽팽하게 길게. 당겨져 있습니까? 힘을 중간중간에 아까 제가 중간에 있- 꽂힐 때는 꽂힌다고 했죠. 아, 꽂힐 쳐져버려 안 그러면. 중요해. 자, 요걸 내가 중간을 분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농약을 할 때 혼자 해야 돼.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 하면 갔다가 와갖고 이 줄을 전부 다 잡고 당겨갖고 다시 들어가야 때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합니다. 하고 나와서 이리로 와. 하고 돌아가.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끝. 혼자 줄 당겨주는 사람 없이 편하게 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메롱이 됐든 비망이 됐든 간에 유인할 때, 망칠 때 네 군데는 아주 튼튼하게 고정되는 파이프 32짜리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 파이프가. 그래서 여기에 이 인건비는 사람을 쓰지 않고 합니다. 그냥 시간 날 때 비망이 커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컸겠다 싶으면 야 아들 오늘 망 칠까? 먼저 딱 띄워놓고 망 끄집고 가서 딱 치는데 그 망은 저리로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1번 동 좌측 1번 좌일 전 앞쪽이야. 이 줄이 3개면 3개를 한 번에 딱 가져갖고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잘 쓰겠어. 그 다음에 쓸 때 뭔 꼬줄 말이야. 딱 빼고 쓰면 돼. 그래서 유인하는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유인하는 인건비를 아예 없애버렸다. 선생님 질문 좀 있는데. 네. 그래서 피망은 키를 네. 몇 센치까지 높이가 얼마 정도까지 우리 농장의 피망의 키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옵니다. 거기면 한 1m 1m 내가 165요. 그럼 165인데 140 정도 되나요? 네, 두둑이 있어. 예. 예. 두둑이 한 2, 30cm 돼. 예. 전부 다 여기 4줄 올라간 놈 한 이만큼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그럼 피망 저희 멜론은요? 멜론은 이렇게 올라가요. 사다 타고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 터치 화분이 13개씩 있다. 이거 수정은 예? 어떻게 하나요? 예? 수정은 어떤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질문하려고. 처음에 저 피망 아니면 메론. 멜론. 메론은 볼로 하고 피망은 자가 수정이 됩니다. 피망 자가 수정. 자가 수정이 되는데 날씨가 고온일 때는 수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때는 벌을 놓습니다. 네. 일부러 별도 양봉해야 되네요. 일부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사용. 자, 다만 그것만 결정 상대 살아야 돼. 메론꽃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 이게 바로 암술. 이게 수술이야. 자, 그러면 수박은 암술과 수술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박과작물이어도. 그래서 이것은 성이 같이 들어있다. 문질러주면 되나요? 네. 그래서 벌이 딱 들어가면 뭔 일을 하냐면 이 쑥꽃 머리에 붙어있는 꽃가루를 지가 묻히기 위해서 터뜨립니다. 그럴 때 암술 머리, 이걸 주드라고 하는데 암술 머리에 딱 떨어져. 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수분이라고 합니다. 수분. 딱 떨어지고 나면 이제 수정이 돼야 돼.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시간 있잖아요. 바로 이것도 그 만나는 시간이 약 수분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떨어진 다음에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는 약 13시간 정도 걸린다. 아침에 꽃이 피었다. 오후에는 그 꽃은 수명을 다 했어요. 그러나 고추는 달라. 고추는 이틀 정도 갑니다.
자, 여기 수정하는 것은 수정벌이 있습니다. 양봉이 있습니다. 이 양봉은 멜론 주산지는 임대를 합니다. 양봉업체로부터서. 그래서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한 통을 빌려오는데 한 4만 원 정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재작년에 양봉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가는 10만 원에 지금 빌려옵니다. 임대.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면 한 300평은 무난하게 수분이 이루어져요. 한 통에 해가지고 300평. 네네네. 그래서 어떤 농가분들은 자기가 특히 산간 지역에 하우스가 있으신 분들은 벌을 좀 키우시더라고요. 키워서 하우스 안에 안 놓고 하우스 옆에다 쭉 늘어놔. 그럼 벌이 무지무지하게 하우스 안에 돌아다닙니다. 이게 있고, 수정벌은 옛날에 호박벌이라고 하는 거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양봉은 한 통에 일반적으로 그 양봉업자들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10개가 들어가는데 수정용 빌려줄 때는 이건 10개인데 3개가 들어있어요. 통상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벌수가 많아.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 10만 원이야 임대비가. 수정벌 수입 한 개 7만 5천 원, 국산 6만 5천 원. 한 통에. 요것의 수명은 약 1개월. 여기에 들어있는 벌의 마리수는 약 150마리. 몇 마리만 하우스 안에 돌아다니면 다 시켜버립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요. 꽃차자지 쭉쭉쭉쭉. 수정을 이렇게 한다. 자, 피망 같은 경우 이렇게 막이 쳐져 있고 지금 지주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꽃가루를 터트리면 돼. 이 줄 잡고 한번 들어. 네. 그냥 놔둬도 됩니다만 너무나 날씨가 더워가지고 좀 낙화가 되더라. 그러면 흔들어주면 됩니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 벌 하나 임대해갖고 놔두면 됩니다. 내가 벌을 좀 키워보려고 벌통을 그때 35만 원 주고 2통을 샀어요. 거기도 이제 센터에서 퇴직하신 선배님이신데 형님 나 벌 좀 줘 그랬더니 요즘에 비싸니 한 4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섭 10개짜리 2통을 사왔어. 농장에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예보에 많이 나가 있고 이렇게 분봉이하고 다 도망가버렸어. 그 분봉을 미리서 분봉하기 전에 야한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분봉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2통 말아 먹었습니다. 70만 원. 별로 관심이 없었겠네. 내가 책까지 샀단게 고등학교 다닐 때 양봉 공부를 좀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세월이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대학 안에 농장에서 벌을 하게 되면 결국은 농약 때문에 벌을 다 죽여야 되잖아. 농약 많이 치고. 그래서 이제 수정할 때만 하고 그 이제 시골에 그 내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목장이 있거든요. 근데 장형님이 싹 거들내셨어 재산을. 뭐가요? 네? 장형님이 전대 공대를 나오셨어요. 올해 지금 88세신데. 아, 장인어른. 근데 학교 선생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셔갖고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막 누구 보증 서주고 워낙 심성이 고우셔가지고 그래고 결국은 그 시골집 논밭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구남매 중에 막둥이인데 내가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일단 여기 있는 재산 전체 다 우리가 사형제인데 사형제 공동으로 재산 분할해서 나중에 나 죽은 후에 뭔 일 없도록 해라. 근데 내가 내 독단으로 크레님 앞으로 모든 재산을 싹 이전을 시켜냈어.
시골집까지. 내가 만든 목장까지를 다 이전을 시켜버렸어. 아니 근데 이제 형님이 오줌 싸가지고 거들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디 결국은 그 목장까지 압류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내가 조카 놈들한테 아주 나버리 났어요. 하나는 농협중앙에 책임자로 있었고, 하나는 시청 공무원이고, 하나는 삼성에 근무하고, 이 새끼들 다오라게 해가지고 작은 아빠가 아무 조건 없이 네 아빠한테 모든 재산을 다 넘겨드렸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아빠가 관리 그렇게 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집을 형님이 팔겠다고 가족회의를 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던 집인데 그 시골집이 참 위치가 좋아요. 고가 기와집인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판다고 오셨어. 가족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형 제가 살랍니다. 나도 좋은 일만 많이 해가지고 나도 빚받겼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또 빚을 냈어. 시골집 산다고. 빚을 내갖고 사서 다시 수리해갖고 그 이제 임대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비만 한 달에 한 10만 원씩만 주고 집만 관리를 해라. 이제 그렇게 한 집인데 파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돈까지. 아이고. 그래서 그 목장에 있자 우리 산상 맨 위에다가 4,800평인데 맨 위에다가 산상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밤나무도 있고 아카시아도 있고 주변으로 이제 숲이 많아요. 거기다 갖다 놓고 수분 할 때만 가지고 올라가 했는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7,900주가 들어가면 약 한 300만 원이 안 돼. 요것은 모종값이 160 얼마인가? 작년에 줬던가? 모종값? 놔두고 정식 인건비 첫 번째 그래 정식이요. 두 번째 이제 저기 아들하고 나하고 저기 하면 되는데 그냥 한번 시켜봐. 그래서 작년 8월달에 심어서 금년 수확할 때까지 우리가 일 않고 전부 다 내국인들 다 썼습니다. 정식 그 다음에 파이프 고정. 뭔 고정이냐? 저기 파이프 박은다 했잖아요. 고추 때. 네. 그거. 그 다음에 망시우기. 망시우기.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있어. 일화방 피망 없애버리기. 이화방에 따른 피망 없애버리기. 삼화방에 따른 피망까지 없애버리기. 요거 다 없애버려. 그리고 사화방부터서 나오는 피망을 달아.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무를 키우게 하는 겁니다. 충실하게 나무를 키워서 한 번에 피망이 많이 달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피망을 달아버리면 나무 세력이 뚝 떨어져. 자, 뚝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뿌리의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피망이 여러 개가 달리면 첫 번째 오는 게 여러분들과 다 불러져서 주저앉아버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칼슘 결핍.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뿌리의 양을 늘려줘야 돼. 옆집에 그 피망아씨 농가가 사자고 우리 동생 우리 집에 그 칼슘 결핍이 너무 많이 나왔고 한 30%를 내가 지금 따서 버렸네 그래. 바로 그런 데 원인이 있어요. 뿌리의 양을 늘려서 양분과 수분 흡수율을 높여라. 요걸 줄여라. 그러면 피망이 각도 지고 목욕도 많이 나가고 크기도 하고 아주 양질의 피망이 만들어집니다. 요 피망을 작업할 때 첫 번째는 4가지를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 4가지 아래에 있는 것들을 싹 제거하는 작업을 인부로 넣어서 한번 해. 두 사람이 하루면 한 봉을 해. 그 다음에는 거의 일이 없어요. 좀 그 안에가 밀집이 되고 막 겹친다 그러면 외국인들 한번 딱 얻어가지고 한번 손질해버리면 돼. 그리고 나서 수확할 때 우거진 것들 하나씩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거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피망만 따나요? 잎도 같이 따주나요? 잎은 안 따고 줄기 줄기만? 저기 숨어있는 순들이 하나씩 툭툭툭 불거져 나오거든요. 그게 도장지 같아. 도장지. 그걸 제거하는 거. 피만 딸 때 꺾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난방비, 인건비, 박스비, 수송비, 수수료, 선별비, 수학비까지 다 포함해서 약 한 내가 3,800 계산했는데 한 3,300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난방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한 6천 정도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소득이 순수한 수익으로 창출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짧은 기간 안에 거의 우리는 노동하지 않고 맡겨서 한번 해봤을 때 이 정도 들어가더라. 자, 이렇게 영양제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계속 줘야 자, 됩니까? 지금 영양제는 저기 농약을 할 때 예, 물에 타서. 농약을 할 때 같이 줍니다. 같이 주는데 그 영양제가 별도로 영양제를 사서 주는 게 아니라 물 줄 때 같이 주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 안에 약 10가지의 비료가 들어있어요. 식물이 크기 위해서 요구하는 비료는 16가지입니다. 16가지 중에 3가지는 땅속에 있거나 대기 중에 있어요. 13가지가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주는데 통상적으로 수입 비료 25kg 한 포대에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가는 이 비료를 사게 되면 그 안에가 10가지 비료가 통상적으로 들어있다. 이름 알 수 있습니까? 종류가 많아요. 선생님 쓰시는. 우리가 쓰는 것은 예. 야라입니다. 야라. 야라. 회사 이름 아닙니까? 네. 야라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비료 수입 비료 중간 정도 가격 갑니다. 그리고 10가지 비료가 들어있는 것은 질소, 인산, 가리, 철, 동소, 마그네슘, 망간, 아연, 구리 등등이 들어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비료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이 이 비료 안에 들어가면 섞었을 때 응고가 돼버려. 그래서 항상 칼슘 비료는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양액제비에서도 보면 A통이 있고 B통이 있어요. 그래서 B통에 칼슘이 들어간다. 제 농장도 마찬가지로. 칠 때만 같이 섞어서 네. 들어가게. 네. 탱크가 따로 있어. 근데 이걸 한 번에 딱 집어넣고 섞으면 바로 응고가 돼버려. 이게 교반기가 잘 섞어가지고 조금씩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섞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없을 때는 따로 줘야 돼. 야라께 보통 한 13만원 정도에서 한 8만원 정도까지 될 것 같아. 비료의 성분의 양에 따라서. 선생님 피망만 그렇습니까? 다른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작물도 이 같이 비료는 예. 모든 비료가 그렇습니다.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져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지면서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비료. 이 비료는 통상적으로 한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료는 주기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들은 초기, 중기, 후기만 가지고 농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간간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비료가 들어가면 훨씬 더 세력이 강해지고 잎이 두꺼워지고 품질이 좋아지고. 열매가 수확할 때쯤 되면 인상가리 쪽으로 많이 줘야 되는데 네. 그게 거의 네. 종합적으로 다. 자, 그래서 초기는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이 30, 30, 10, 중기 17까지 있습니다. 17에서 20 사이로 동일한 비중이 들어있어. 중기. 후기는 13에서 14% 적어 놓으면 한 7, 8%까지 있어요. 질소. 인산은 적어집니다. 여기서 0에서 한 5%까지. 대신 뭐가 올라가냐? 카리가 올라가. 카리가 16에서 28%까지. 자, 여기에서 카리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모든 식물은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와 세포의 사이에 세포벽이라는 놈이 있어요. 세포벽은 뭐냐? 사람의 뼈대야, 기둥. 튼튼하게 조직을 잡아주는 거.
요걸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 당도를 올려줘. 보기가 질소, 질소, 인산, 가리. 자, 질소가 13% 내외, 인산은 0에서 5% 내외. 대신 가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16에서 한 28%.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칼슘은 이 비료안에 섞이면 응고가 돼요. 항상 칼슘 비료 따로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통 적은 놈 한 2%, 1.6%까지 있어. 1.6에서 한 6% 사이 마그네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미량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0. 몇 프로, 0. 몇 프로 막 이래. 어떤 놈은 0.0 몇 프로. 극히 미량 요소들. 이게 들어있다.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를 구분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시간이 다 됐어. 오늘 PPT를 한 장을 못 넘겼네. 앞으로 2번 더 있으니까 이제 뭐 저기 미국도